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우리 제자람들, 반갑습니다. 자, 잘들 지내고 있죠? 자, 우리 과학일기 시작한 지 벌써 두 번째 우리 시간입니다. 자, 이번에 우리 과학일기는요, 당연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실생활에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우리 정말 음식 먹을 때 우리나라에서 없으면 안 돼. 젓가락에 대한 이 부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 젓가락을 우리가 여기서 써서 이제 음식을 집어 먹는데, 여기에 이렇게 간단한 동작에 과학적인 원리들이 우리가 숨겨져 있다고 하니 정말 궁금합니다. 여러분들, 일단 시작하기 전에 말이죠. 젓가락 속에 숨어있는 과학적 원리, 뭐뭐 있을지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네네네네네. 잘하네. 자, 그러면 이 젓가락 속에 숨어있는 과학적 원리 딱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안에 도형이 이제 숨겨져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무게중심에 대한 부분의 이야기를 끄집어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새 이 젓가락에요. 이 끝부분에 음식을 잘 집을 수 있도록 바로 마찰력이 커지는 홈이 있습니다. 자, 홈을 만들어서 마찰력이 커지도록 한 이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들 우리 젓가락에 잡는 법 말고요. 젓가락에 재질을 달리해서 마찰력을 크게 한 것도 아시나요? 모르면 지금부터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 젓가락에 우리 숨어있는 지뢰의 원리가 있는데요. 큰 힘으로 정교한 일을 할 때 쓰는 3종 지뢰의 원리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젓가락 속에 숨어있는 과학적 원리 첫 번째, 자, 무게중심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젓가락은 우리가 이 손잡이 쪽으로 가면 갈수록 굵기가 굵어지도록 설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무게중심은 당연히 어디 있을까요? 이 굵은 쪽에 위치를 하고 있겠죠. 자, 젓가락의 굵기가 아래쪽으로 갈수록 가늘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손잡이 쪽으로 올수록 굵어지는데 그 무게중심을 갖다가 우리가 뒤쪽에 놓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적은 힘으로도 쉽게 젓가락질을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 네, 정말 우리가 이 짧은 과학적인 지식이지만 이 생활 속에 숨어있는 과학적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곳에도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들, 그러면 젓가락은 아니지만 우리 연필 있잖아요. 연필 뒤에다가 우리 고무지우개를 달아놨잖아요. 근데 그거 편리성이기도 하지만 우리 이런 무게중심과는 관련이 없을까요? 한 번쯤은 우리가 고민해봐도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체의 길이와 모양에 따라서 무게중심의 위치가 달라지는 부분에 대한 걸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 텐데 자, 우리가 영재원 시험 문제에도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이 지금 도형들을 세워놓고서요. 자, 후 하고 콧바람은 흥 자, 분다면 어느 것이 가장 먼저 쓰러질까요? 자, 우리 친구들이 고르는 거의 대부분은 자, 우리가 짧은 기둥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가장 먼저 쓰러지는 거 여기서 우리가 이 짧은 기둥 말고 이거 고르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뾰족하게 우리가 서 있는 이 기둥이 오히려 가장 느리게 쓰러집니다. 그 이유는 무게중심의 높이가 높으면 높을수록 쓰러지는 데 걸리는 시간이 훨씬 길어지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젓가락을 갖다가 세워 놓았을 때 일반적인 그냥 나무 막대를 갖다 세워 놓았을 때보다 우리가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쓰러지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3종 지뢰의 원리에 대한 이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면 3종 지뢰는 작용점, 그 다음에 힘점, 받침점의 순서로 되어 있는 지뢰의 한 종류입니다. 자, 근데 이 힘점에 우리가 힘을 갖다가 주어서 물체를 들어올 때 작용점부터 이 받침점까지의 거리가 힘점부터 받침점까지의 거리보다 더 멀기 때문에, 더 길기 때문에 우리가 드는 힘이 더 많이 들어요. 자, 이러한 원리를 우리가 여기서 작용점, 받침점, 힘점의 그 내용들을 가지고 생활상에 쓰는 도구에다가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 자, 젓가락에 우리가 잡는 부분이 힘점,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음식을 집는 부분이 바로 작용점, 자, 그리고 젓가락의 끝부분이 받침점이기 때문에 받침점부터 힘점이 받침점에서 작용점까지의 거리보다 더 짧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힘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의사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인 핀셋도 이 젓가락의 원리가 적용된 3종 지뢰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낚시 해봤어요? 선생님은 낚시를 해봤는데 이 낚싯대에 우리가 이 끝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잡는 게 아니라
중간 부분을 잡거든요. 자, 힘점이 있고요. 끝부분에 대한 이 부분이 받침점이면 물고기를 갖다가 잡는 찌가 있는 이 부분이 낚싯바늘이 있는 부분이 바로 작용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잡아 올리는 이 힘점보다 물고기에 매달려 있는 작용점까지의 거리가 훨씬 더 멀기 때문에 물고기를 갖다 끌어올릴 때 큰 힘으로 이렇게 우리가 끌어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알고 계세요. 자, 그럼 젓가락 속에 숨어있는 이 과학적 원리를 갖다 통해서 음식을 갖다 집어 올리는데, 자, 아까 이야기했던 마찰력이라고 하는 게 한 가지가 더 있었죠. 마찰력이 크면 클수록 음식을 집어 올리기가 더 쉽습니다. 자, 미끄러진 경험 있나요? 아하, 미끄러진 경험이 있다면, 그 젓가락의 끝부분에 우리가 여기서 물체를 들어 올리기 편하도록 어떤 거친 부분이나 아니면 홈 같은 게 없었는지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아니면 집에서 쓰는 젓가락에 우리가 홈이나 다른 우리가 재질 자체가 다르게 되어져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음식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들어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과학적 원리, 이 마찰력에 대한 부분들이 적용된 사례를 보면, 자, 젓가락의 끝부분에 이렇게 홈이 되어져 있어서요. 우리가 음식물이 이렇게 쉽게 걸리도록 해놓았다는 거죠. 근데 어떤 친구들은 마찰력이라고 하니까 선생님, 그러면 젓가락의 끝부분에 우리 고무판을 이렇게 우리 감싸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데 음식을 갖다가 집는 데 있어서 우리가 차가운 음식만을 집는 게 아니라 뜨거운 음식들도 우리가 집기 때문에 고무를 갖다 끼워 넣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참고해 두세요. 그래서 적당한 홈을 파놓으면 그 마찰력을 크게 해서 우리가 여러 번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근데 여기 젓가락을 갖다가 사용할 때 나무 젓가락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쇠를 갖다 이용해서 쓰기 때문에 우리가 내구성도 더 뛰어납니다. 그리고 이 홈을 파 놓는 높이를 설정함에 따라서 음식을 집을 수 있는 범위까지가 우리가 더 다양해져요. 자, 그리고 이 홈이 그냥 우리가 파놓는 것이 아니라 매끈하게 우리가 파놓으면요, 위생적으로도 훨씬 청결합니다. 자, 근데 홈을 파지 않을 때는 이렇게 매끈매끈할 때는 이런 스틸 재질이 아니고 나무 재질을 갖다가 이용해서 마찰력을 상대적으로 또 크게 만드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참고 삼아서 알아두세요. 자, 이번에는 그럼 우리 이런 지식 어디다 쓸 수 있을까? 사실 무게중심을 갖다가 이야기하기에 약간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마찰력에 대한 부분은 워낙 많기 때문에 이 마찰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가 또 약간 고민되더라고요. 자, 그런데 오늘 알게 된 내용에 대한 이 부분을 조금 더 확장해서 이야기를 하면, 무게중심의 위치를 갖다 이용해서 여러분들 이족 보행 로봇을 만들 때, 자, 이렇게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중심을 갖다 잘 잡아야 하기 때문에 무게중심에 대한 위치의 선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봇에 대한 이 이족 보행이 가능한 로봇들은 무게중심의 위치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이족 보행이 쉽게 되고, 안 되면 이족 보행이 우리가 어렵기 때문에 그 아래에다가 바퀴를 갖다가 우리가 달아서 움직이는 편리성을 주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포인트 2는 마찰력을 우리가 활용한 과학도구인데, 마찰력이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 될 때 마찰력을 크게 해서 좋은 경우도 있지만요, 거꾸로 우리가 마찰력이 작아서 좋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마찰력이 커져서 좋은 경우와 작아져서 좋은 경우에 대한 약간 상반되어진 경우를 두 가지 다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이게 컨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알게 된 내용을 갖다 바탕으로 해서 자동차에 사용되어지는 타이어의 무늬가 다 다른 점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자동차의 타이어의 무늬가 다른 이유는 이 타이어 무늬에 따라서 달리는 도로에서 쉽게 멈춰 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날씨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모양의 무늬가 우리가 더 유리한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눈이 왔을 때 미끄러지는 도로에서 이런 디자인 되어진 이 자동차 타이어의 무늬가 가지는 이 성능은 훨씬 뛰어납니다. 근데 만약에 이 타이어에 이런 무늬가 없이 그냥 민자 무늬라면 달리던 도로에서 그냥 미끄러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타이어의 용도에 맞게 접지력이나 그다음에 견인력이나 그다음에 우리 배수력 등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서 설계되어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타고 가는 이 자동차의 타이어를 한 번쯤은 눈여겨봐 주세요. 그러면 버스, 그다음에 집에 있는 자동차, 다른 집의 자동차 무늬가 다 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배웠던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오늘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죠. 과학 일기 퀴즈 쉽지만 그래도 우리가 답을 알면 댓글로 우리가 꼭꼭꼭 답 남겨주기예요. 자, 젓가락에 적용되어진 과학적 원리 중에서 자, 운동을 방해하는 힘.
자, 우리 무엇일지 그 뜻하는 단어 초성 힌트 드립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한 거 네, 과감하게 남겨주세요. 자, 그럼 오늘 2편 과학일기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번 3편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